철수의 머니노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정말 무섭지 않니? 어제까지 정답이었던 게 오늘 갑자기 오답이 되는 세상이거든.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래. 혹시 너는 아직도 몇 년 전 금융상식으로 네 소중한 자산을 굴리고 있지는 않아? 만약 그렇다면 너는 지금 구멍난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2026년인 지금 남들은 이미 최신 업데이트된 내비게이션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너만 낡은 종이지도를 들고 막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셈이지. 오늘 내가 알려줄 10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최소한 남들한테 뒤처져서 앉은 자리에서 내 돈 뺏기는 일은 없을 거야.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2026년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도구거든. 안녕? 이런 변화가 너무 빨라서 사실 나도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았어. 나는 철수라고 해. 내가 금융업계의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소중한 돈을 지키려고 밤새 공부하고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거든. 오늘은 그 소중한 경험과 팩트들을 모아서 네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게 아주 쉽게 하나하나 풀어줄게. 첫 번째는 AI 자산 관리의 완전한 주류화야. 이제는 사람이 직접 종목을 고르고 밤새 차트를 보는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어. 네 스마트폰 속에 있는 인공지능이 네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게 상식이 됐지. 내 주변에 김대리라고 있거든. 그 친구는 아직도 자기 직감을 믿는다고 고집 피우다가 이번 하락장에서 혼자만 고생했어. 물론 인공지능이 100% 무조건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야. 하지만 인공지능은 공포에 질리지도 않고 탐욕에 눈이 멀지도 않지. 적어도 인간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막아줘. 24시간 쉬지 않고 시장을 감시하는 이 군단을 네 편으로 만드는 게 안정적인 수익의 시작이야. 두 번째는 디지털 바우처의 일상화야. 이제는 정부 지원금이 단순히 통장에 현금으로 찍히고 끝나는 게 아니야. 프로그래밍된 돈이라고 들어봤니? 특정 기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써야 하는 화폐로 들어와. 이걸 그냥 예전처럼 생각하고 놔뒀다가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려. 실제로 김대리도 지난번에 정부에서 준 바우처를 앱으로 등록 안 하고 있다가 한 푼도 못 쓰고 날렸더라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치킨 몇 마리 값을 그냥 버리는 셈이야. 이제는 내 지갑이 아니라 내 폰 안에 데이터 지갑을 매일 확인하는 게 진짜 상식이야. 세 번째는 그린 금리야. 이게 네 예적금 수익까지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있니? 2026년 현재 은행들은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에 더 높은 우대금리를 줘. 예전에는 그냥 이자 많이 주는 곳 찾아갔지? 이제는 그 기업이 얼마나 깨끗한 사업을 하는지가 네 이자 수익으로 연결돼. 최근 흐름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0.1% 금리 차이를 볼 게 아니라 그린 예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 이건 환경보호가 아니라 철저하게 네 수익률을 위한 선택이야. 세상의 돈 흐름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물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네 번째는 구독형 보험의 대중화야. 너 혹시 아직도 매달 고정적으로 큰 보험료 내고 있니? 그중에서 네가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게 얼마나 될까? 이제는 내가 운전할 때만 보험료가 계산되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 수치가 올라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대세야. 넷플릭스 구독하듯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낸 만큼만 혜택을 받는 거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재테크의 1순위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 김대리한테도 말해줬어. 야, 너 타지도 않는 차 보험료 왜 생돈 내고 있어? 당장 구독형으로 바꿔 라고 말이야. 너도 네 보험 가입 내역 한번 다시 살펴봐. 새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다섯 번째는 조각 투자야. 이제 빌딩 지분을 소유하는 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야. 단돈 10,000원으로도 빌딩이나 미술품의 지분을 가질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조각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너도 손해를 보고 무엇보다 그 플랫폼이 믿을 만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해.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건 자산의 실체라는 걸 잊지 마. 여섯 번째, 실시간 금융 데이터 심사야.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예전엔 연체를 해도 은행끼리 정보 공유하는데 며칠씩 걸렸지? 그땐 전산 반영 전까지 일종의 골든타임이 있었거든. 하지만 2026년인 지금은 어때? 네가 마이데이터를 연결해뒀다면 어제 놓친 통신비 미납 기록이 오늘 아침 은행 전산에 바로 뜰 수 있어. 이제 은행은 네 한 달 전 점수가 아니라 어제의 네 금융활동을 보고 금리를 결정하거든. 내 친구 김대리도 대출 상담 이틀 전에 카드값 살짝 꼬였다가 상담사 모니터에 그 기록이 바로 뜨는 바람에 우대금리를 놓쳤어.
이제 신용은 나중에 몰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야. 어제의 실수가 오늘 내 금리에 바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시대라는 거 꼭 명심해야 해. 7번째는 가상자산 과세의 완전 정착이야. 이제 2026년은 코인 수익에 대해 투명하게 신고해야 하는 시대야. 어떻게든 피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받거나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일지 공부하는 게 상식이야. 나도 처음엔 머리 아팠는데 공부해보니 절세 방법이 보이더라고.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키는 게 바로 세금이야. 8번째, 오픈페이와 슈퍼앱의 시대야. 이제 너희 스마트폰에 금융앱 10개씩 깔려있을 필요가 없어. 한 앱에서 모든 계좌와 카드 혜택을 통합해서 보여주거든. 결제할 때마다 어떤 카드가 할인되는지 뒤적거리는 시간도 아까워. 가장 똑똑한 한 앱으로 자산을 연결해도 디지털 정리정돈이 안 된 지갑은 돈이 새나가는 통로일 뿐이니까. 9번째는 로보 어드바이저에게 감정을 맡기는 연습이야. 너 주식창 보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지? 파란 불 켜지면 무서워서 팔고 빨간 불 켜지면 뒤늦게 따라 샀다가 물리고. 우리 인간의 본능은 투자를 망치게 설계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는 자산 비중 조절을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맡기는 게 상식이 됐어. 기계는 감정이 없어서 시장에 과열될 때 차갑게 수익을 실현하고 공포일 땐 냉정하게 담거든.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더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야. 마지막 10번째는 데이터 주권이야. 이제 은행이 시키는 대로 상품에 가입하는 시대는 끝났어. 내 금융 데이터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가장 좋은 조건 주는 은행 나와봐 라고 네가 갑이 되어 요구해야 해. 마이 데이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네가 받는 금리 혜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야. 자, 오늘 2026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금융 상식을 빠르게 핵심만 훑어봤어. 숨가쁘게 달려왔지?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완벽히 알긴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야. 2026년의 금융은 더 투명해지고 더 빨라졌어.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야. 내가 오늘 강조한 10가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일단 네 스마트폰에 있는 금융 앱부터 하나씩 들어가 봐. 그리고 오늘 들은 얘기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바로 적용해 보는 거야. 나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바꿔가고 있거든. 우리 같이 조금씩 해보는 거지. 재테크는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소소한 실행에서 시작돼. 김대리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네 지갑의 주권을 되찾아오길 바랄게. 오늘 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네 지갑을 든든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더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줘. 정답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노트가 니한테 힘이 됐다면 구독하고 자주 놀러와.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자. 그럼 오늘도 돈 되는 하루 보내. 다음에 또 봐.